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제 12월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크리스마스인데요. 과연 크리스마스에 산타넬리가 이어지지 않을지 오늘 아마 많은 생각, 많은 고민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양시장이 방향을 달리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시장에 대한 좀 전망이 보이질 않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역시나 오늘 1부에서 먼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0231-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무료로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켜주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생방송하는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단체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과 많은 고민들까지도 공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2분 넘어서고 있는데요. 월요일 지금 이 시각 오늘 별톡방에서는 과연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도 먼저 퀴즈 이벤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중간에 퀴즈 내드릴 거고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오로지 5분께만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이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선물까지 챙겨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체크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려있네요. 자, 볼까요? 자, 우리 효섭님의 글이 눈에 띕니다. 자,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자, 우리 키트님, 모범생 키트님, 오늘도 역시나 가장 먼저 글 남겨주셨습니다. 방송 10분 전부터 항상 찾아와 주시는 우리 키트님께서 오늘도 본방사수, 이쁜 민재님, 스타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몸살로 고생 중이랍니다. 마음만이라도 라고 하셨네요. 우리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또 이모티콘으로 남겨주시니까 온기가 여기까지 도네요. 우리 키트님도 이렇게 커피 대신에 뭐 생강차나 이런 좀 건강에 좋은 건강차를 드시면서 몸살 걸리신 거 좀 하루빨리 나으시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는 오늘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키트님 종목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민재팬님, 민재님 저 왔어요. 충성이라고 해주셨어요. 민재팬님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렸습니다. 민재팬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머님 생신을 잘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렸는지 궁금합니다.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리나 러뷰님께서 SM 남겨주셨는데요.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자, 키티님, 리나스타님 에코프로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리나 러뷰님께서 리나님 보려고 들어왔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잠시 뒤면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하비님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부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해피해피님은 안녕하세요. 넷마블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해피해피님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효섭님께서는 와우 토끼천사 민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효섭님 반갑습니다. 오늘 좀 천사 같나요? 하얀색 옷을 입어서 그런가? 우리 효섭님 오늘도 2시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해피해피님 본방사수 신고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힘들다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세희님, 우리 힘들다님은 대아티아이 접수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희님께서는 P&E 솔루션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세희님도 요즘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안토니아님께서는 한미사이언스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또 혼돈이 한번 찾아왔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별톡방 전화 문자 이용해서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스타분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은 제가 해드릴 건데요.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었죠?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피라미딩 매수법, 하이에나 매매법으로 죽은 계좌, 죽은 종목도 살려내는 선침의 1인자 최병건 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이슈 분석을 통한 손실배다 종목 수익 복구 전문가 설아스타입니다. 손실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낸 리나스타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자, 인사부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병건 스타님. 네.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도 사실 아침에 하락폭이 커졌다가 지금 오후 들면서 이제 좀 낙폭을 줄이면서 하락 자체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만은 여전히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 시장이 향후에 좀 더 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저도 사실 그 12월 초까지는 최소한 코스닥 지수가 700 이상, 그 다음에 거래소가 2100 이상을 올라서야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더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결국 이제 거기에서 밀려나면서 지금 상황을 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자체의 하락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이전 저점에서의 지지 라인,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또 다시 하락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지금 당장의 어떤 시장이 과거 2008년 리만 사태처럼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락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지수 자체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종목들도 약세를 타는 관계로 지금은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조금씩 흘러내리는 주식들에 대한 저점 매수를 자꾸 늘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좋아지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상담을 받은 종목 쪽에서도 그런 종목군이 있던데요. 이런 종목군으로 매수를 좀 옮겨 타시거나 아니면은 또 좀 관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가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목군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뒤에 최병건 스타의 전략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요즘에 박스권 시장에서 박스권 움직임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모습, 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살짝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개별적인 종목들을 잠시 뒤에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리나스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타님,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스타님도 시장 브리핑부터 좀 살짝 해주실까요? 네, 앞서서 최병건 스타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 그리고 좋은 말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12월 달 들어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난 그 G3 종목회담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그냥 투자 심리가 굳어버린 게 아니라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면서 사실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그냥 과감하게 뛰어들게 되면은, 손실을 조금 크게 볼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조금 짙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일에서 19일에 또 FOMC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또 최고 회의, 경제 공작 회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항상 좀 챙겨보시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이 지금 같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이벤트들 챙겨보시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 가시되 특히 패시브 펀드가 좀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주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일 때 시장이 좀 안정권을 찾았을 때 그때 좀 천천히 다시 투자를 시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는 지금 시간은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내외 변수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 이 시장,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리나스탁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점검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끝으로 설화스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스타님 해외 선물 시장도 살짝 브리핑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등의 해외 불확실성 문제로 상승이 좀 제한되면서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BOJ 통화정책 회의 이렇게 또 주요 이슈가 있고 또 내일부터 18일부터 해서 20일까지는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나 연말이어서 그런지 좀 스케줄이 빡빡하게 일정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일단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FOMC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금리 인상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 여건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그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내용에 의해서도 또 증시가 반등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도. 그래서 이 이벤트들 결과 역시도 꼭 챙겨보시면서 반등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해외 시장 이슈에 따라서 또 우리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 많은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관련된 그 어떤 궁금증 상관없습니다. 지수와 상품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들 설화스타 앞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잡아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전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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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어떤 스타분 만나볼까요? 최병호 씨요. 최병권 스타와 함께 종목명과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현대위아요. 네, 현대위아. 예.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35,500원에 비중 20%요. 35,500원에 20% 담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 접수해 드릴게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앞으로 좀 전망이 괜찮을런지 아니면 손질해서 나와야 되는지요. 알겠습니다. 전망이 밝을지 밝았으면 좋겠는데 스타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스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그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자동차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그 대형 종목군에서의 업종별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업종이 전기, 전자나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쪽을 주로 많이 샀습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만 원까지로 깨지면서 낙폭 과대를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개인 투자자는 사실 그쪽을 많이 샀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쪽의 전망은 지금 썩 좋지를 못하고 실제 주가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깨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오히려 그동안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동차 업종이나 그다음에 조선 업종 이런 쪽이 지금 실제 주가를 보면은 앞으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고 또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거나 실적 자체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현대차나 이런 쪽에서 수소차에 대한 굉장히 대규모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주가가 바닥권입니다만은 최근에 며칠 사이에 진행을 보면은 연속적인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36,500원의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서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추가 상승을 예상하시고 끌고 가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4만 원 자체가 돌파가 나왔을 때는 4만 5천 원까지도 지금 보실 수 있고 또 거기서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라면은 이런 경우에 중장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만 원권 가격을 넘어서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좀 해가시면서 대응을 가시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 예상하니까 그대로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 위아에 대한 밝은 전망과 그리고 목표가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설화스타프로 9633님께서 S&P 500 지수 2606.00의 한 계약 매수입니다. 전략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자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애플 전문가로 통하는 고밍치 애널리스트는 올해와 내년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을 예상보다 낮춰 잡으면서 또 낮은 전망치를 내놓자 전반적으로 지수 쪽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저번 주의 움직임을 살짝 보자면은 일단 큰 흐름으로는 핑크 색깔 선 기준으로 S&P는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번 주에 12월 10일 이제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수의 힘이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금요일날 중국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 힘이 모두 소진이 되는 모습으로 다시 박스권 지지 라인까지 내려온 모습이에요. 오늘 장에서 이제 시가부터 해서 좀 상승의 힘으로 다시 이 지지를 역으로 저항받는 라인대에서 돌파의 시도는 나왔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하락세가 좀 더 강하게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박스의 지지 라인을 깨줬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이건 하락 추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제 산타 랠리도 아직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글로벌 이슈들로 인해서 좀 반등의 기회가 들어와 주면은 이 정도의 움직임을 휩소로 끝나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같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수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슈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내보내줬을 때 그때 좀 들어갈 수 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반등장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힘이 많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시가 위쪽에서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또 과감하게 자르실 수도 있어야 돼요. 손실 중이라고 계속 수익 날 때까지 끌고 가시면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손절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 수렴의 지지 라인을 좀 깨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시가 지지 정도는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 나오면은 다시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렴의 지지 라인을 깨고 시가까지 깨주면은 하락세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좀 거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2608.72 저항대 돌파되면은 좀 안전하게 본청 거시면서 진행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S&P 500 지수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봐드릴 건데요. 별톡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볼까요? 자, 그동안 또 글들이 올라와 있네요. 자, 우리 쥐팡이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쥐팡이님 어떤 정보 남기셨을까요? 볼까요? 호텔 신라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쥐팡이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접수 바로 넣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민재팬님께서는 민재님 덕분에 효자가 되었어요. 어머니 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부모님은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거 우리 민재팬님도 알고 계시죠?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고요. 우리 민재팬님이 효자가 되셨으니까 저도 효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재팬님의 또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도 효녀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민재팬님, 우리 해피해피님께서 민재팬님 잘하셨어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현금이 최고랍니다라고 하시는데요. 현금도 맛있는 소고기와 함께 현금도 두둑하게 넣어드렸나요? 궁금합니다. 항상 이렇게 별톡방에서 종목 이야기 이외에도 뭐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털어놓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열려있는 이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 단체 채팅방에 꼭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쥐팡이님 호텔신라 접수 도와드렸고 하트님의 한온 시스템까지 지금 바로
종목 신청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선 상담 도와드릴 분의 아이디부터 살펴볼게요. 리나 러뷰님의 종목이에요. 역시나 리나스타를 선택했겠죠. 우리 리나 러뷰님께서 리나스타 앞으로 SM 53,800원에 40%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SM에 대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3,800원이면 그렇게 큰 손절권은 아니다.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단기 투자자냐 아니면 단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단기 투자자다라고 싶으면 49,000원을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비중을 많이 줄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단기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47,000원대까지는 일단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주잖아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되는 거에 상당히 덜 영향을 받는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다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가 둔화됐다라고 해서 음악을 덜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TV에 나오지 않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SM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잘 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인 부분은 가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나는 좀 끌고 가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하고 이 종목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굉장히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4분기 실적 역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글로벌 팬텀을 상당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특히 엑소랑 NCT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에 들어서 빌보드 소셜 50 차트의 상위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N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인구를 생각을 하고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생각을 하게 되면 NCT가 상당히 큰 매출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SM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격대를 좀 짚어드리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7,600원 선에서 한번 더 추세를 한번 보시고 추세가 조금 하락할 것 같으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지만 여기서 약간의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싶으면은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리나스타와 함께 SM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별톡방에 우리 강태풍님께서 입장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강태풍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는데요. 종목도 남겨주세요. 우리 태권왕 강태풍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GS고요. 네. 51,86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에게 물어볼까요? 최병원 스타님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궁금증도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난 11월 19일 날 매수했는데요. 네. 그질로 계속 하락하더니 금요일 날 한 3%대 올라서더니만 또 내리 빠져간 바람에 제가 목표 주가를 갖다가 한 59,800원에서 한 6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내년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 갈 수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아주 목표가고 기간까지 자세하게 정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님. 네, 네네. 지금 이 GS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11월 달 중순경에 이제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옆으로 좀 기어가는 과정인데, 우선 기술적으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하락을 좀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평선들이 완전히 수렴을 하면서, 그 이평선 위쪽으로 주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렴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이상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지금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어떤 저항 라인 때만 확 넘어주면은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분석이 나오기까지는 저가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기술적 분석은 상당히 좋고, 앞으로 이제 업황 상황도 지금 유가가 계속 떨어지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안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GS는 역시 그 정유업종에 대한 수익성 증가가 주가의 상승으로 제일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메이저들도 매수를 좀 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만 상승이 나왔을 때 역시 지금 목표 주가를 한 58,000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55,000원대의 저항 라인이거든요. 이게 9월 달에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결국 여기서 실패를 해서 주가가 더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4만 원대까지 건드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안정을 찾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제 상승이 다시 또 나오려면은 저 55,000원권에 있는 단기 고점을 넘어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55,000원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시고 뭐 거기를 무난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원하시는 목표가인 6만 원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그럼 바로 이어가 볼까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설화스타 앞으로 파운드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왔습니다. 5481님께서 파운드에 대한 전망을 알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자,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영국의 의회가 브렉시트 표결은 메이 총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연기가 됐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은 낮아졌지만 아직은 해소되지 못한 불확실성이 결국에 시장에 드러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리고 보수당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면서 근데 결과는 200대 117로 메이 총리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아직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과 파운드 쪽에서는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필요해요. 일단 상승으로 올라가려면은.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결과에 따라서 파운드 역시도 향후 추세를 잡을 텐데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은 파운드 하방 압력이 이어질 테고요. 그리고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한다. 그러면은 파운드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보셔도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삼각 수렴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어디로 갈지 아직 방향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이 수렴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수요일 날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까지는 수렴 위주로 대응하시면서 매수와 매도 양방향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이평선 돌파를 해주면서 반등의 힘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위쪽에 1.2692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세 조금 더 노려볼 수 있거든요. 다만 오늘 목표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 10일평선까지 1.2721 라인대까지 오늘 매수 최종 목표를 잡으시면 되고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1.2692 라인대 추가 돌파가 확인되면은 그때 다시 매수 진입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살짝 짚어드렸어요.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별톡방에 우리 키트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을 볼 거예요. 에코프로를 매수하셨다고 하시고요. 리나스타 앞으로 36,000원에 30% 매수했는데 목표가까지 언제 올까요? 언제쯤 손절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 키트님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선 매수가하고 거리가 아직 꽤 있거든요. 스타님, 회복이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얘는 하락세에 약간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얘는 한 42,000원에서 34,000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갔었는데 그 오랫동안 이어가던 박스 가격대를 이탈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어떤 투자의 매력도를 잃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이 라인에서 36,000원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약간 힘이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다린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나는 얘를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싶으면은 일단은 조금 기대를 가지고 보유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얘 혼자만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락 국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지금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는 지금 시장이 어떤지라고 전망을 좀 확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심리에 의해서 많이 주가가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결국은 올 거고 그다음에 대중화가 되게 되면 에코프로는 상당히 빛을 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고 증권사들이 예측을 했던 예측치를 모두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NCA 그리고 NCM 등 이렇게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당장히 F-프로 그리고 LNF가 가장 강자로 떠오르고 있어서 차별화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는 주가도 그때 함께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회사가 지금 전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가신다면, 기본적인 분석으로 믿음을 갖고 가신다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신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야겠죠. 비중을 한 5%에서 8% 정도만 들고 조금 더 길게 보유를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36,000원대 매수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조금 걸릴 것 같고, 지금 이 라인대에서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놨는데요. 29,000원에서 34,000원 라인을 약간의 어떤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가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6% 정도 오렸을 때 기관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어쩌면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은 이 가격대를 기관 쪽에서는 좀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시고요. 29,000원대를 좀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29,000원에서 34,000원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요. 그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금 반등할 때마다 줄이고 반등할 때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작은 비중만 남겨놓고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키티님의 보유 종목이죠. 에코프로 봐드렸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서프라이즈 오늘의 퀴즈 보고 가시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을 가리키는 말로 크리스마스 전후의 쇼핑 시즌을 뜻하기도 하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박싱데이, 2번 메이데이, 3번 허그데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부에서 힌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힌트 다시 한번 나가니까요.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별톡방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갈 건데요. 우리 둥구리왕 기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둥구리왕 기자님의 종목도 바로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해피해피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최방곤 스타앞으로 넷마블 보내오셨고요. 148,500원에 30% 보유 중인데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월 말에 급반등을 좀 하면서 추세를 되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중국발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약세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전망이 좀 어두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급락 이후에 지금 주가가 조금 회복세를 타거나 아니면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만은 역시 11만 원권의 저항만을 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좀 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반전 포인트를 못 잡고 10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승이 더 나온다면은 11만 원권을 넘어서기만 한다라면은 12만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당장에 매수가 근처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탈이 나올 때에도 보수적인 대응으로 비중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반전이 더 나와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2만 원쯤에서는 또 일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형태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지금 말씀하신 매수가까지 바로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좀 반복하면서 비중을 축소시켰다가 다시 늘리는 형태로 해서 평단을 좀 낮출 그런 대응이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 비중 축소 의견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설화스타 앞으로 0929님께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궁금증 보내오셨어요. 51.64달러에 거래 중이고요. 한 계약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은 매수로 보고 계시는데 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전일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 결과가 큰 폭의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유사들의 11월 처리 물량이 지난 10월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발 수요 감소 우려 역시 자극이 되고 그로 인해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겨울이 우린 추운데 평년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이제 또 기상 예보가 나온 점 역시도 천연가스와 유가 등의 또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산유국 감산이 본격화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 오일은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가 둔화가 된다면 이 점은 반드시 걱정거리가 될 것인데요. 그래서 감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들어오고 있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오일의 단독적인 이슈보다는 지수 쪽에 위험자산 친구로서 이제 지수 쪽에 반등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때 같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세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삼각 수렴이 끝난 후에는 강한 추세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렴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 제가 진입가를 봤을 때 굉장히 힘이 강하게 몰려있는 요 시간대로는 14일 정도 자정이 되는 그 시간쯤에 진행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담을 바로 직전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고 나서 저한테 상담 시청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이제 힘이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 잡혔구나 하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셨다면은 나쁘지 않은 진입이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방 압력이 이어지면서 다시 빠졌지만 이렇게 힘을 응축하고 나서 추세가 강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하락세 이후에 삼각수렴 돌입되면서 시가 회복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수익 구간이 들어섰을 때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최종 목표를 잡아드리면 52.76까지는 가능하지만 지금 시가에서 회귀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나신다면은 큰 욕심은 너무 부리지 않으신 선에서 정상하시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수익 내실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별톡방에서 종목 남겨주신 분이죠. 우리 세인님의 종목 봐드릴 거예요. 리나스타 프로 P&E 솔루션 12,400원에 10%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오늘 중국하고 계약 소식이 기사가 났는데 내일장은 좀 밝은 모습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P&E 솔루션이요. 얘가 지금 상당히 호재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지금 얘가 단기적인 바닥이라서 오른 건지를 측정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딱 가격대 라인이 1,200원 여기가 반등을 보여주면 들고 가도 좋을 가격 라인이었는데 오늘 반등을 딱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반등이 가격대가 중요해서 반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호재가 있어서 반등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요인일 텐데 그 요인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나온 그 호재 때문에 반등한 것이라면 사실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가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대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약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코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전기차 관련한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2차 전지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적으로 해서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뚜렷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다라고 하시면 이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랑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나는 지금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를 노렸는데 여기 만약에 1,200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냥 저는 손절을 하고 재매수를 노리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00원대를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반등을 하고 나왔으니까 내일장도 약간의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호재가 나온 게 단기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짧은 반등에서 그칠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1,2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의 반등을 좀 기회를 노려서 약간 좀 올라오게 되면은 11,900원 라인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900원대에서 만약에 얘가 수월하게 좀 넘게 되면은 그때는 매수가까지 한번 올라오시는 거 보시는 게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랑 조금 다르게 전지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요.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사실 한번 이제 그게 꽉 차게 되면은 더 이상 얘네가 매출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 분야를 다시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랑은 살짝 좀 다른 성격임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시장이 좀 도래를 하게 되면서 이 종목별로도 또 차별화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당연히 알다시피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라던가 LNS가 가장 좀 강자 그리고 매출을 가장 잘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한 업종 그리고 한 테마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거기서 좀 어떤 종목이 강자인지 구별하는 그런 공부도 해 나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희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12월장도 몇 거래일 남지 않았기 때문인지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더욱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힘들다님께서 별톡방에 최병곤 스타프로 대하TI를 남겨주셨고요. 오늘 종가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10% 정도 매수했는데 목표가가 궁금해요 라고 하시네요. 오늘 종가를 봤더니 8,16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스타님 매수 잘 하신 건가요? 네, 매수는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하TI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빨라요. 최근에 이제 푸른 기술이 좀 더 빨랐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니까 대북 관련주 중에서는 대하TI가 진행이 제일 빠르고요. 12일 날부터 13일까지의 주가 진행을 보면은 하락을 했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전 시도가 들어왔고 또 다른 여타 종목보다도 하락폭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호재성 재료가 떴을 경우에 반등이 제일 빠를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단기 목표가는 우선 8,700원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8,700원을 잡으시되 8,700원을 재료로 인해서 돌파가 단숨에 나온다면은 2차 상승이 시도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8,700원 온다고 바로 매도보다는 돌파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대북 관련주의 진행이 계속 좀 안개 속입니다만은 대하TI의 진행은 그래도 수급이 계속 따라붙어 주기 때문에 선택은 괜찮고 다만 내일도 연속해서 하락을 한다라면은 요건 접근이 조금 안 좋은 거니까 그때는 꼭 끊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힘들다님 매수를 잘 하셨다고 하니까요. 다음번에는 기쁘다라는 아이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6029님의 궁금증 볼 겁니다. 설화스타 앞으로 유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유로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설화님? 이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일단 유로에 관한 미래를 보려면 이제 유럽 국가 쪽에 이슈들이 많이 나와줘야겠죠. 일단은 가장 올해 초부터 유럽에 좀 아픈 손가락으로 작용했던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된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좀 시원한 긍정적인 이슈가 한 번 더 추가가 된다면은 유로가 이제 반등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FOMC 결과를 앞두고 유로 역시도 굉장히 좀 강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로 역시도 수요일까지는 이런 좀 잔잔한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수요일날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세를 잡아갈 텐데, 금리 인상 진행이 되면은 유로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테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되지 않고 동결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그때는 유로존에 있는 유로가 좀 강한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장 같은 경우는 5일평선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도는 나와줬어요. 근데 이게 그냥 휩소로 끝날지 아니면 상방의 길을 열어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줘야 되고요. 그 라인대로는 1.14347 라인대거든요. 여기를 한 번 더 강한 돌파를 나와준다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항 라인은 돌파가 되는 거 확인되시면은 추가 매수 진입은 가능하고요.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오늘 진폭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를 노리려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5일평선 저항 한 번 더 돌파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나온 진폭 내에서 박스권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에 대한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안토니언님의 종목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나스타프로 한미사이언스 83,970원에 1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시간인 만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미약품이랑 거의 주가가 동조화 흐름 이어가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한미약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꼭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락노르락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정한 어떤 지지 라인이라던가 저항 라인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사실 꾸준히 상승세로 이어진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수급으로 보시면 수급에서 약간의 어떤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돌아온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84,000원대까지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었어. 이 부분 때문에 좀 모멘텀을 가고 있는 건데 2019년도에도 역시 R&D 관련한 또 투자 소식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 소식 꼭 챙겨보시면서 84,000원까지 올라오시면 지켜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좀 73,000원대에서 미끄러지게 되면은 여기서 좀 손절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나스타와 함께 마지막 상담 함께 했고요. 시간 관계상 스타님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올 건데요. 2부로 돌아오기 전에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을 가리키는 말로 크리스마스 전후의 쇼핑 시즌을 뜻하기도 하는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박싱데이, 2번 메이데이, 3번 허그데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2부에서는 힌트까지 함께 드릴게요. 자, 저희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올 건데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공개해드릴 거고요.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